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국내 인구이동 양상 중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인구이동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은 주로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보고서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국내 인구이동 양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보고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화 과정에서의 국내 인구이동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대 이후 국내 인구이동 양상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선 인구 이동률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95년 이후 전국의 이동률 변화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시도내, 시군 구간 이동률과 시도 간 이동률 모두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 2000년까지 인구 이동률에 대해서도 살펴본 바가 있는데 그 자료는 5년 사이의 이동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 자료는 매년 상황을 나타낸 것이어서 두 자료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지역별 순이동량의 변화 추세를 보겠습니다. 순이동량은 인구 유입 규모에서 인구 유출 규모를 뺀 값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플러스면 그 지역으로 유입된 인구가 유출된 인구보다 더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대까지는 대체로 수도권의 순이동량이 플러스 값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그 외의 지역은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유입된 인구가 유출된 인구보다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순이동량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더니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201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즉, 이 시기에는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이 문제가 되었음을 고려하면 비록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수도권의 순이동량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의 순이동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2000년대 들어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수도권의 순이동량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되면서 수도권 인구 비중의 증가폭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80년 35.5%에서 1990년 42.8%로 1980년대를 거치며 7.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과 2000년 사이에는 42.8%에서 46.3%로 3.5%포인트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의 인구 비중의 증가폭이 더욱 줄어들어 2010년에는 49.3%로 2000년 대비 3.0%포인트 증가했고 2020년에는 50.1%로 2010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순이동 규모와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연령대별로 수도권 순이동 규모를 나타낸 것입니다. 20대와 30에서 64세의 순이동 규모가 제시되어 있는데 20대의 순이동 규모는 계속해서 플러스 값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30에서 64세의 순이동 규모는 200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0년대 들어와 수도권 인구 비율 증가세가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0대의 경우에는 2000에서 2015년 사이 순이동 규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플러스 값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결국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이 많음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지방에서는 청년층 유출이 계속되면서 사회경제적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구변동 강좌의 7주차 강의, 국내 인구이동과 도시화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업화 이전의 국내 인구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인구이동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식민지기부터 인구이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도시화가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인구이동이 더 증가하면서 도시에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산업화 과정에서의 국내 인구 이동을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인구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된 것은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라고 했습니다. 도시화율은 1960년 28%에서 1990년 74.4%로 급증했는데 그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연 증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인구 이동이 도시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관련해서는 우선 1960에서 1970년대에는 서울 인구가 급증했고 인구 집중 억제 정책도 서울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경기도의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정부는 수도권 정비 계획을 수립하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이후 국내 이동과 관련해서는 인구 이동률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의 증가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러나 20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국내 인구 이동과 도시화를 주제로 진행한 7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국내 인구 이동에 대해 살펴본 데에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는 국제 인구 이동을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8주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